안녕하십니까, 농부미담팀입니다. 오늘은 HR 읽어주는 남자 특별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HR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는 우리 김복수 농사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이 시리즈에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HR 읽어주는 남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많은 인사 담당 분들이 지금 뭐 판례라든지 아니면 각 기업의 사례들을 보면서 좀 해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신 시사 판례라든지 기업의 사례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우리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HR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취지로 한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HR 적용점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리즈일 것 같은데, 앞으로 HR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를 통해서 HR 숨은 보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취업규칙으로 이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상여금이 400%다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가지고 상여금을 낮추거나 아니면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변경이 일반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취업규칙에 의한 변경이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그 사안의 핵심 사실관계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는데요. 상여금을 550%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이제 400%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실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죠. 네. 그런데 일부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그 상여금 400%를 또 이제 기본급으로 좀 변경하자. 네. 이제 이런 변경이 있었는데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지만 또 일부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나는 근로계약서상 550%의 상여금을 받기로 했으니 그 부분은 내가 모두 다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요. 네. 재밌는 건이죠. 네. 그 집단의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았던 근로자분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대법원은 네.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다라면 네. 취업규칙 변경으로 네. 그 임금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인사 담당 분들이 보시게 되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네. 한번 제가 판결문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 정한 대로 당연히 변경되거나 그 취업규칙 중 근로계약과 상충하는 부분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져도 적법하게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네.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다양한 근로조건을 이제 변경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그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한 경우에 지금 법원은 다르게 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최근에 임금 피크제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수당과 관련된 케이스가 또 2건 정도 더 있습니다. 네. 그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의한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 대법원 사례인가요? 맞습니다. 다 대법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인사 실무에 끼칠 영향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신다면. 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조건이 우선한다라는 건데요. 지금처럼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 볼 때 근로계약이 더 유리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조건. 네. 그것을 변경할 때는 네. 이제는 네. 집단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네.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단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근로계약까지의 동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온전한 근로요건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HR 실무 적용점일 것 같거든요. 네. 노무사님께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 실무 적용점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좀 제한해서 네. 명시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유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근로계약서의 여러 내용을 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명확성을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네. 향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려울 수 있다 네.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으로 체결이 되지만 향후에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네. 해당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알려드리고요. 근로계약서의 이 내용을 좀 명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비한다는 관점에 집단의 근로조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는 취업규칙이라든지 규정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약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예. 여기서 하나 또 포인트가 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저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단체협약 같은 경우는 노조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네. 미달이 아닌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체협약과는 다른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으로 집단의 동의를 우리가 받게 되면 네. 근로조건의 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이슈가 네. 단순한 이슈가 아니었고 근로계약 체결이라든지 보상관리 영역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 굉장히 HR적인 적용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HR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를 통해서 네. 많은 또 사례와 이런 포인트를 찾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R 읽어주는 남자 첫 시간으로 근로요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HR 실무 적용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